안녕하세요. 소렌방 골프랩 대표이자 호주 PGA 정회원 임동규입니다. 제가 설립한 소렌방 골프랩은 골격계의 기초의 부학, 사람의 본능적인 움직임과 감각을 기반으로 스윙을 교정하고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층은 주니어부터 투어 선수, VIP, 그리고 아카데미의 기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니어 아마추어 때 우승도 경험을 하였고 다수 입상도 하였고요. 그리고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호주 대표로 참가하여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고요. 인턴십을 할 때 트레이니 프로암 서킷에서 총 4년 동안 우승 1회, 탑 10과 탑 20를 30번 이상 입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잘 치는 골프 선수도 아니었고 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치기 위해서 많은 코치들도 만나봤고요. 세미나도 참여를 하면서 제 기량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배워온 지식과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습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 제가 사람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노력을 하며 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커서 이 마음이 계기가 돼서 교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움직임과 감각을 사용해서 골프 스윙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다치지도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골프를 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게 저의 골프 교습 철학입니다. 스윙을 할 때 몸을 사용하죠. 저는 몸을 가장 기능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게 스윙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의 기초 해부학을 근거로 하면 저는 흉추를 가장 기본적으로 꼽는데요. 흉추의 기능적 움직임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몸 전신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몸 전체를 잘 사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 흉추의 기능적 움직임을 살리면서 몸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윙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흉추의 기능적 움직임을 기본적으로 꼽습니다. 보통 저희가 골프 스윙에서 말하는 어깨 회전이라고 하는데요. 어깨 회전은 이게 어깨 회전인데요. 골프 스윙에서 말하는 어깨 회전과 되게 다른 거죠. 그럼 골프 스윙에서 말하는 어깨 회전이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어깨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어깨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변하려면 어깨 회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 어깨 회전이 아니라 몸통의 회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몸통이 이렇게 회전하기 위해서는 흉추라는 뼈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이 몸통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어깨 회전을 한다라고 해서 어깨 회전을 생각하고 어깨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데 골프 스윙에서 어깨를 회전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부분 하세요. 잘못된 인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내 몸통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게 흉추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를 몸통으로 사용한다는 말도 하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정말 원초적이고 정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흉추의 회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하고요, 느껴지는 거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흉추라는 거 사용을 하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흉추를 사용하면서 하체까지 그리고 팔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그 방법을 통해서 스윙이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고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오, 스윙이 좋은데 라고 할 정도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스윙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걷는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흉추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걸으면서 상체를 회전하는 느낌으로만
가셔도 골프 스윙이라는 걸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되게 생뚱맞게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갑자기 호주로 이민을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이유도 묻지도 않고 호주 유학 너무 좋아서 가게 되었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제가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골프를 많이 치지는 못했고, 다만 골프 대신 주변에 있는 테니스 클럽에 가입을 하게 돼서 테니스도 치고, 그러면서 이제 호주의 전반적인 스포츠 시스템을 배우게도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골프를 더 집중적으로 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부모님과 같이 시합도 다니고요, 레슨도 같이 다니고, 연습장도 같이 다니면서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호주의 티칭 시스템과 한국의 티칭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방법과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주 PGA는 한국과 다르게 PGA 정회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개수의 시합에 나가서요, 평균 타수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과제를 내야 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일정 확정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3년 동안이에요. 3년 동안 3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고요. 이 3가지의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성 시 1년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티칭 프로의 정회원 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 PGA 쪽에서 이제 제가 뭐 이주를 해서 일을 한다거나 협회 쪽과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호주 PGA 연락을 하면 호주 PGA에서 미국 혹은 유럽 PGA 쪽에 라이센스를 트랜스퍼를 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PGA 라이센스도 획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유럽 PGA 라이센스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3년 동안 다사다난했는데요. 일단 3년이라는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PGA 티칭 자격증을 신청을 하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유학생 신분이었어요. 호주 티칭 프로그램 자격증에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 지냈던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레슨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코치님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PGA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인턴십을 하는 동안 일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시합을 다닐 수 있는 비자를 획득할 수 있으면 신청서를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도 구하고요, 비자를 획득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죠. 그 신청서를 받고 난 다음 7라운드의 실기 테스트를 하고, 그 뒤 PGA 협회와 1:1 압박 면접이 있습니다. 그 압박 면접을 이행한 뒤에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 합격과 불합격 통보 중에 다행히 합격을 받아서 3년이라는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직장에서 잘리면 안 되고요, 비자를 유지도 해야 되고, 시합이라는 거를 나가서 성적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과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도 다녀야 됐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외국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텃세가 분명히 존재했고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고 그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코치님들 그리고 사장님분들이 그래도 호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명성을 크게 얻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들 밑에서 정말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또 역으로 제가 많이 제안도 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나중에는 되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골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시작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대다수고요, 사람의 몸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사용이 되는 데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즉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자면요, 사람은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움직임과 그 규칙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고 있지 않아요. 잘하는 선수들, 잘 치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획득을 하고 그거를 패턴화 시켜서
공공연하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빌딩을 하는 분들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빌더 분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예민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사용합니다. 그게 골퍼분들의 그 예민함을 넘어섰어요.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저의 몸을 관리해 주시는 이제 컨디셔너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했어요. 골프라는 거를 시작할 때 아니면 골프를 배울 때 기본이 뭐며 기초가 뭐냐라는 질문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저는 대답을 제대로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골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골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몸에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쓸까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생각의 전환을 바디빌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바디빌더 분들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흉추의 기능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걸 다른 스포츠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포츠들도 당연하게 흉추의 기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였죠. 흉추라는 그 기능이 정말 골프에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계속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다 보니 흉추의 기능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살아난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옆에 운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주변에 다 둘러보면 잘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흉추의 기능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흉추가 굳어 있으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흉추를 너무 잘 쓰셨고요. 흉추를 잘 쓰는 분들은 몸이 잘 썼고요. 그래서 레퍼런스라고 하시면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레퍼런스고 논문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나와는 있지만 그거를 골프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기에는 좀 모자랐던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근한 논문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박사는 아니잖아요. 저는 골프 코치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제가 본 레퍼런스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몸으로 경험한 게 레퍼런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본 컨셉이 일단 명확해야 됩니다.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의 충격량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이 세게 맞아야 합니다. 그럼 세게 맞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골프계에서는 나눠져 있어요. 헤드가 빠르게 날아와서 공에 강한 충격을 주는 거 하나, 빠르지는 않지만 강하게 공을 때리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어떻게 몸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요, 속근과 지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체형과 사람의 몸은요, 속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지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속근과 지근을 두 개 다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운동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속근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라이오메트리 운동, 속도 기반의 운동을 많이 하시면 비거리가 늘 거고요. 지근, 몸의 속도는 느리지 않지만 힘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속도 훈련보다는 자기의 체형에 맞게 근력 운동, 기능성 근력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늘어나고 그 힘이 공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증가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지근과 속근을 두 개 다 동시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자신의 체형에 맞게 내가 속근 타입인지 지근 타입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이터를 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는데요. 공의 구질과 클럽의 패스, 클럽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제 몸의 기능적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몸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4가지를 골퍼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학습의 패턴에 따라서 나눠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서 필요한 부분만 드리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골퍼분들의 성향과 그리고 학습 패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코치 입장에서는 그 패턴을 어떻게
나눠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4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저는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윙적인 부분의 데이터를 본다면요, 볼 스피드를 가장 많이 봅니다. 헤드 스피드는 볼 스피드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볼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 몸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몸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몸의 생리학적 데이터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엔 퍼포먼스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럼 볼 스피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선수의 컨디션을 대충 짐작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헤드 스피드는 높은데 볼 스피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 몸의 움직임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헤드 스피드가 높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몸의 움직임이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볼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엔 내 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비거리, 그리고 거리가 멀리 나가고 공을 컨트롤하는 거는 스매시 팩터와 정말 깊은 관련이 있고요. 볼 스피드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는 거는 몸의 기능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잘 사용하냐에 대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라 볼 스피드를 가장 우선시 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숏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힘의 조절, 이제 정타인데요. 이 2가지를 가장 크게 꼽는데요. 보통 힘의 조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스윙의 크기는 힘의 조절이 아닙니다. 힘의 조절은요, 여기서 제가 공을 5m로 던지면요, 여기서 5m 이렇게 던질 수 있죠. 10m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20m도 여기서 던질 수 있어요. 이 작은 구간 안에서도 힘 조절이라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 조절이라는 걸 할 때 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하는 걸 먼저 배워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힘 조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게 돼요. 스윙의 크기로만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숏게임을 할 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린이 빠른 곳도 있고요, 느린 곳도 있어요. 숏게임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린에 올려야 하는 숏게임도 있고요, 아니면 그린 앞에 떨어뜨려서 굴려야 하는 숏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낮이도 조절을 해야 되고 공의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거리도 조절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스윙 크기로 해결을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윙의 크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되게 본능적으로 얼마만큼 잘 조절하고,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면서 얼마만큼 공을 깔끔하게 컨택을 할 수 있냐가 숏게임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퍼팅도 많은 분들이 스윙 크기로 거리를 이제 재기 시작하시는데요. 스윙 크기보다는 힘 조절,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컨트롤인데요. 퍼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50cm 퍼팅 연습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0cm 퍼팅을 어떻게 하냐면요, 50cm를 10개를 먼저 연속으로 다 넣어보세요. 그 다음 20개, 그 다음 30개, 그걸 100개까지 연속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그 다음은 60cm, 70cm, 80cm, 1m까지 갑니다. 1m까지 내가 원활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동서남북으로 가시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연습을 하시면 1m 퍼팅은 클럽 페이스 조절과 정타만 나오면 넣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1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2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방향과 힘의 조절이 2가지가 동시에 공존을 해야 돼요. 근데 1m 안쪽은 클럽 페이스는 당연히 조절이 잘 될 거고요. 정확하게 타격만 하면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m를 잘하게 되시면 그 이상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연습을 할 때 1.5m, 2m 연습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그 거리에서 많이 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60에서 70 정도 되는 중상위 정도의 레벨의 난이도의 퍼팅이고요. 저는 가장 쉬운 1에서 10 정도의 난이도의 퍼팅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걸 잘하기 시작하면 멀어지는 퍼팅들의 길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요. 공이 100개가 홀컵에 들어가는 걸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좀 잘 아시면 좋겠어요. 골프는 서양의 스포츠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서양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패턴화 시킨 거를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세요. 저희는 동양인의 몸이잖아요. 체형이 달라요. 그럼 체형의 다른 거에 대해서 뭔가 조절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형을 좀 이해를 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스윙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체형에 맞는 클럽도 같이 좀 세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첫째, 그립의 굵기. 그립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굵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추어 분들한테요. 그리고 둘째는, 일단 저희는 동양인의 체형은 척추가 길기 때문에 몸을 빠르게 사용하는 데에는 좀 불리한 체형이에요. 그래서 몸을 그래도 좀 천천히 지그시 사용할 수 있는 스윙을 하시면서 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골프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감 능력과 끈기를 가장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감 능력은 제가 잘하고 제가 잘 치는 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러 오시는 분들의 몸, 그리고 느낌, 그리고 감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가르쳐 드려야 신뢰도 쌓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도 향상이 되고 스윙도 교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교습하는 의사와 같아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도요, 환자와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 아픈 환자를 얼마만큼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만나본 좋은 의사들은 되게 질문도 많이 하고 제 편에 서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공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의사분들이 결국에는 제 몸을 좀 되게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골프 코치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배우러 오시는 분들과 공감 능력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끝에는 좋은 코칭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끈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안 돼서 포기를 금방 하세요. 근데 코치라면 이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겠다라는 그 끈기,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게 잘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분을 더 쉽게 골프를 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그 끈기, 저는 그 공감 능력과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화 시킨 몸의 본능적인 움직임과 감각을 기반으로 한 스윙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많은 프로님들과 소통도 하고,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덜 아프고 행복하고 오랫동안 골프를 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골프란 임동규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물고 뜯고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답을 그래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 현재의 답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골프는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프는 임동규라고 생각합니다.